이제 회생 파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, 이 변호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, 이제 지금은 그래도 젊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하시고, 그리고 사건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, 과거에는 정말 많은 사무실들이 이제 불법적인 사무장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, 변호사들은 사실 명의만 빌려주고 사건에 전혀 관여도 안 하고 회생 파산이라는 그 법리조차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았거든요. 이런 사무실들의 문제점이 사무장을 중심으로 팀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와의 계약이 틀어지거나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서류 작성 직원들을 포함해서 팀 전체를 들고 다른 사무실로 옮겨 다녀요. 일부 사무장들은 B 법무법인으로 옮긴 다음에도 내 사건을 처리는 해주기는 하는데, 이제 무책임한 경우는 나는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사건이 중간에 붕 떠버리는 결과가 생기죠.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작년에 진행했던 분의 케이스도 하나 예를 들면, 한 3, 4년 정도 전쯤에 다른 사무실에 맡겼어요, 사건을. 접수까지는 잘 됐는데,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 법원에 뭐 보정서도 내야 되고 서류도 내야 되는데, 직원이 계속 바뀌면서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사건 접수한 지 1년 만에 그냥 기각이 돼버렸어요. 근데 사실 그 기각된 통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그 사건을 다시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, 기각된 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채권자들이 기각되니까 다시 독촉 추심을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아니 나 저기 회생 진행 중인데 왜 독촉 추심하냐라고 했더니 채권자 측에서 오히려 당신 사건 기각됐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거의 한 3년 동안 진행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, 나는 이거 회생파산 사무실도 못 믿겠다라고 해서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붙은 거죠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셨고, 근데 이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었냐? 저희 사무실에서는 4개월 만에 개시 결정 나서 인가까지 바로 났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어떤 사무실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서초동에서 아직도 좀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, 저도 사실은 제가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법무법인하고 수임을 했으면 그 계좌로 수임료가 지급돼야 되잖아요. 근데 사무장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요. 근데 그 사무장은 이제 사무실을 옮기고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나는 수임료까지 다 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수임료 받은 적도 없는데 라면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붕 떠버린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사무장이 그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접수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잘 진행 중이다. 뭐 법원하고 지금 조율 중이다. 사실 조율할 게 없거든요. 조율한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계속 기간을 끌다가 뭐 의뢰인이 그러면 저기 변협에 진정 넣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수임료 반환한 케이스.